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건데도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 더 속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선진 시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선진 시장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정말 세계 탑 시장만 우리는 선진으로 보는데 바로 그 다음 티어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목표 달성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점점 줄고 해외 기업들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100% 상한선을 딱 맞추면서 많이 지금 계약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 타격이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같은 차량이 지금 직접적으로 오고 있고. 네, 인덱스 30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IAA라든지 이파라든지 이런 거를 네. 기사로만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부분 멘트만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거기서 나왔던 멘트만 보게 되고 정작 그 행사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취재팀의 유종훈 기자가 그 IAA 2023을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죠.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네. 왔다고 합니다. 유종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류지훈입니다. 네. 잘 다녀오셨죠? 제가 이번에 가지는 못했는데 모토쇼랑 뭐 CES나 이런 전시회 합치면 한 10대 번 다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감도 오고 또 가 있는 후배들이라든지 또 뭐 동기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면서 이런저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IAA 모토쇼, IAA라는 혹시 단어가 좀 익숙하신가요, 사실? 낯설죠. 낯설죠. 예. 이게 사실은 IAA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도 IAA였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로 알려졌던 거고, 그게 이제 재작년부터 2021년도부터 미넨에서 열리는 걸로 장소가 바뀌었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IAA 뒤에 모빌리티라는 네. 단어를 붙여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전시회가 그렇군요. 아니라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 약간 이제 그런 모터쇼 의미가. 아니다. 그렇죠. 우린 모빌리티다. 우리도 보면 서울 모빌리티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 그것도 바뀌었구나. 네, 지금 이제 모토쇼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좀 사라지고 있고 그런 뭐 모빌리티 관련된 전동화, 자율주행 이쪽에 지금 점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삼성 LG나 같던데 네, 이번에 현차는 안 가고. 현차는 안 가고. 되게 특이한 게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독일의 이파라고 하는 가전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네. 또 거기에는 제네시스 독일 이제 현지 법인이 또 나갔어요. 아, 이파 네, 가전에는 나가고. 네, 이파에는 나가고 이번에 이번에 그 IAA는 안 나가기로 네. 했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몇 달 뒤에 있을 CES 조금 더 우리 집중하겠다. 아. CES에서 뭔가 좀 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타임 쉽니다라는 게 지금 현대기아차의 좀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삼성이랑 LG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참가를 했거든요. 모토쇼 자체에. 예. IAA 처음 참가를 하면서 이번에 보여줬던 거는 역시나 전장 쪽이었어요. 자, 최근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가 전장 쪽에 많이 지금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많잖아요. 특히 예, 예. 독일에는 이제 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조금 뚫기 위해서 이번에 가서 좀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고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럼 뭐 현대차는 안 나오고 또 현대모비스는 또 갔죠. 네, 현대모비스는 갔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이제 부품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큰 고객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바로 몇 달 전에 이제 보도가 됐었던 폭스바겐 쪽에 이제 5조 원 규모의 이제 배터리 쪽 관련된 이제 공급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현대모비스가? 네, 현대모비스가 배터리는 아니고 배터리 관련? 배터리 BSA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 통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모듈 시스템을 이제 폭스바겐이 5조 원치 공급을 하게 된 건데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가 합니다. 네. 현대모비스라고 하면 다들 좀 생각하시는 게 현대기아에만 공급하는 그러니까요. 회사. 거기 막 몰빵되어 있고 네. 현대기아가 안 좋으면 같이 안 좋고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 모비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뭐 좀 많이 다른 다각화. 회사로도 많이 다각화를 하고 있죠. 네. 특히나 이제 기존에는 벤츠였던 이제 다임러 그룹에 좀 많이 넣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텔란티스로 지금 이름이 바뀐 예전에 이제 피아트 크라이슬러 쪽 거기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쪽 물량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거는 전기차 전용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이제 BSA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좀 큰 규모로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의 대규모 수주를 좀 따내기 위해서 이번에
현대차, 기아는 안 나갔어도 모비스는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장이라는 게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뭐 사실 이렇게 별로 본 적도 없고 이게 뭐 도대체 그 전장 부품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잘하고 있는 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전장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전장을 사실 줄임말이거든요. 전자 장비를 줄임말을. 전자장비, 네. 전기 전자.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기계였잖아요. 기계식 그렇죠. 자동차였는데 지금은 자동차에는 모든 게 다 전자 부품으로 바뀌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유압식이었는데 지금은 전자 장비로 왔다 갔다 하고 기어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래요. 또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다 LED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전장 부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다들 전장 부품 하면은 뭐 되게 좀 심각한 이야기,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젠 점점 전장 부품 비율이 한 9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성격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 삼성이랑 LG 하면은 반도체 회사 가전회사인데 그들이 왜 전자장비를 하겠냐, 예. 자동차 전자장비를 하겠냐고 하는데 그쪽이 돈이 엄청 됩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올해에 이제 그 전장 부품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을 뛰어넘는다고 해요. 1,81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면서 뛰어넘게 되고 이게 한 2028년까지 거의 한 3배가량 클 예정이거든요. 그거라면은 거의 한 7,800조 시장입니다. 그 엄청난 시장을 지금 두고 싸우는데 대부분이 지금 상위권에는 독일 회사들이 있어요. 예. 독일 회사들, 일본 회사들이 원래 좀 그런 섬세한 그런 부품을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전장 부품 쪽에서 잘 나갔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요즘 잘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발표가 된 걸 한번 보시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2023년도 이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톱 10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톱 100이 발표됐습니다. 100위권이 발표가 됐는데 현대모비스가 6위를 했어요. 6위를 했는데 작년에도 6위를 했고 올해도 6위를 한 게 뭐가 다르냐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이신이라고 7위에 보면 있습니다. 도요타 계열이죠, 저기가. 저기가 이제 토요타, 뭐 닛산, 혼다 쪽에 또 많이 놓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변속기 쪽이 유명한 곳인데 저기가 지금 현대모비스가 처음으로 꺾었어요. 그리고 5위에 보면은 CATL 있거든요. 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네, 신규 진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와. 기존에는 이 자동차 부품사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부품 업체 그리고 전장 업체만 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배터리 업체들도 좀 같이 집계를 넣었어요. 집계하는 것은 오토모티브 뉴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문 매체고요. 거기서 넣었는데 CATL을 제외를 하면은 현대모비스가 사실상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탑5에 처음으로 보쉬 올라갔습니다. 덴솔은 뭐 워낙 뭐 유명한 회사들이죠. 그렇죠. 보쉬, 덴소, Z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위가 잘 바뀌지 않고요. 예, 카나다 마그나는 우리가 LG하고도 계속 경쟁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LG 마그나랑 하는 그 마그나 회사고 예전에는 이제 컨티넨탈 같은 회사들이 조금 위쪽에 있었는데 이제 조금 많이 좀 빠지고 있고요. 컨티넨탈 많이 떨어졌네. 컨티넨탈 저 타이어 만들고 그 맞습니다. 예. 컨티넨탈이에요? 타이어 만들고 전장 부품 만들고 그런 다 만드는 회사죠. 이번에 이제 그 100위권 안에 국내 기업들이 한 11개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네. 몇몇은 보면 이제 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현대 트랜시스라든지 위아라든지 이런 회사도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회사잖아요. 예, 예. 거기가 16위를 했어요. 근데 여기 LG엔솔은 왜 없어요? LG엔솔이 아마 여기서 지금 집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LG는 당연히 들어가면은 뭐 10위권은 하겠군요. 근데 작년 매출이 한 25조 7천억 정도 했으니까 대충 봤을 때 10위권에서 11위 정도 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 몇 위 정도 44위. 중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트랜시스는 뭐죠? 현대 트랜시스는 이제 흔히들 많이 그 시트를 만드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예. 시트뿐만 아니라 뭐 동력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을 다 만들고 있어요. 예.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약간 보면은 현대차도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파워텍이라든지 파워텍은 지금 파워텍이 트랜시스로 합병이 됐죠. 그러면 이제 트랜시스에서 엔진도 만들고 위아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파워트레인 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트랜시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전장 부품이라고 이게 통칭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스마트폰에는 뭐 이미지 센서도 있고 뭐 AP 반도체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 차에 들어가는 부품 되게 많은데 그걸 그냥 전장이라고 통칭을 하다 보니까 좀 감이 덜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전장 부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고 네. 이게 정말 장단점, 그러니까 잘 하는 점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국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텔레메틱스 칩 흔히 말하는 통신 칩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삼성이랑 LG 쪽이 좀 최근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라든지 셰시라든지 많이 알려져 있고 삼성 LG 거를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동차 전장을 하는 곳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전기, 삼성 SDI, 하만 이렇게 여러 가지 별거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삼성 그룹에 이제 삼성 전자 후자로 나눴을 때 전자 쪽에 속해 있는 곳들이 대부분 이제 다 자동차 부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이제 IAA 쪽에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랑 LSI라든지 MLCC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우디에도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설계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주는 그런 관계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나올 차세대 칩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수주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페라리에도 공급을 하기로 했고 페라리. 네. 오. 페라리가 보면은 이제 되게 고성능 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차들은 고성능에다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런 디지털적인 요소도 같이 많이 가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페라리는 네. 이렇게 그냥 구닥다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페라리가 아니다 뭐 그런. 아 요즘은 아닙니다. 아 요즘 안 그래요? 이제는 페라리도 PHEV도 나오고요. 오. 나중에 전기차로도 가기로 했고 SUV도 나오고 있거든요. 페라리 그 소리로만 타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 그렇죠. 로고로 타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오감으로 다 느끼면서 타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SDI 같은 경우는 다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하고 있고 하만이 조금 중요합니다. 사실. 하만이 바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하만을 저렇게 비싼 가격에 왜 샀을까 막 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2015년도 때 그때 10조 주고 샀거든요. 너무 비싸다. 네. 지금도 하지만 그때 당시 10조는 M&A 쪽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보기 힘들었던 그런 우리나라 기업 쪽에서는 없었던 액수인데 몇 년도라고요? 2015년입니다. 아, 그렇지. 네. 현대는 한전을 10조 지르고 네. 삼성은 하만을 10조 지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좀 평이 많이 갈렸었죠. 네. 그래도 한전 땅은 더 오른 것 같은데. 먹었죠. 하만은 아직까지도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만이 사실 한 2021년도까지는 매출은 좋지만 이익을 못 내고 있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작년에 이제 전환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굉장히 지금 규모가 좋아요? 좋고 네. 하만 같은 경우 제가 잠깐 어떤 회사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잠깐 보시면은 국내에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부품사 중에 1등입니다. 당연히 2등이 하만이에요. 하만 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그냥 하만카돈이라든지 그런 오디오만 오디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장 부품 특히나 이제 인포테인먼트랑 그리고 디지털 콕핏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텔레메틱스 쪽 관련된 그런 통신 기술 쪽에 굉장히 좀 많이 기술력이 좋고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는 뭐 LG전자랑 거의 둘이서 뭐 상위권 다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올 상반기 기준이거든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6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80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한번 잘 보시면 하만이 제일 높아요. 그러네요. 네. 5.7.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로 매출은 제일 높지만 뭐 영업이익률은 평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만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에 대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많아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OTA 기술 아시죠? 네. 요즘 자동차 쪽에서 많이 핫하잖아요.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그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이 하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다른 회사가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모 회사가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만이 인수를 했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10조라는 돈을 주고 샀고요. 지금 올해만 해도 매출액이 연말까지는 한 15조까지 올라갈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조요? 네. 지금 6조인데? 네. 그러면 이거 상장 안 해요? 하만은 네 상장을 지금 또 계열사 상장에서 또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던 이제 현대 트랜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조 8천억 정도 했고요. 상반기 때. LG전자의 VS 사업본부가 사실은 되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만년적자. 근데 이번 상반기 때도 72억 적자를 하긴 했는데 이게 엄밀히 살펴보면 한 1180억 정도 흑자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적자가 됐냐면은
잘 기억해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GM 볼트 전기차 화재 사건 났잖아요. 거기다 리콜 충당금을 리콜. 이번에 또 1,200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하면서 적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는 흑자를 계속 내고 있고요. V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LG 마그나라고 하는 이 파워트레인 쪽, 흔히 말하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뭐 모터라든지 뭐 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 감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 있고 GKW라고 하는 이제 조명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유럽에서 1등을 하는 회사인데 그 LG전자가 2021년인가 그때 인수를 했고요. 아, GKW를.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1등이에요? 지금도 거의 1등을 알고 있습니다. 예. 1등인데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어요. LG는 말을 안 항상 하죠. 뭐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거기 공급사들이 IR 강화해야 됩니다. 네, 거기 공급사들이 유럽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 이제 전자 쪽에서도 이번에 LED 조명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줬어요. 삼성이 지금 뭐 아우디라든지 몇 군데 공급을 하고 있긴 한데 큰 손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LED, OLED 이쪽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많이 좀 수주를 나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IAA에 뭐 중국 업체들 엄청 왔었다면서요? 네, 현대차, 토요타가 안 나왔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뭐 BYD라든지 CATL이라든지 SAIC 같은 그런 중국 업체들이 엄청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의 작년에 진출을 공식화했고 올해부터 전기차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앞으로 내년에 팔 차들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나올 차들을 쫙 내놨어요. 근데 중국 전기차 하면 우리 약간 싸구려 느낌이 좀 있고 기술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 차들은 뭐 CL이라든지 아토스리라든지 이런 차들은 전용 플랫폼을 썼고 또 이제 뭐 주행거리도 뭐 600km도 가고 400km도 가고 더군다나 실내를 딱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중국 차가 아니고 테슬라 못지않은 그런 되게 굉장히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차들이 가격은요? 이번에 나왔거든요. 가격은 좀 뭐 테슬라랑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해? 가격은 예전에 중국 차 가격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대당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저는 원까지 그게 더 가는. 기분 나빠. 중국 차가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막 정확하게 만들어서 들어오면 네. 아 이거 너 먹어라. 그런데 6천짜리를 들고 들어온다라는 건 그건 좀 기분 나쁜데. 거의 테슬라랑 우리는 같은 급이다라는 걸 항상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자율 주행 같은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전기차 기술력만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되게 관심을 모았던 곳이 CATL이거든요. CA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뭐 배터리 생산량이 좀 많아졌다라는 그런 말도 있긴 한데 그걸 지금 유럽 업체들이 다 땡겨가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 CATL 걸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아니, 벤츠 500에도 그거 들어간다고? 벤츠에도 CATL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약간 전략이 좀 약간 이원화되어 있긴 한데 고성능 차 최고급 차에는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대중적인 차지만 그들은 비싸요. 1억짜리 차에도 CATL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게 사실은 이번에 최근에 배터리 이제 그 실적이 나왔는데 LG 엔솔이 타격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제가 또 준비를 보여주세요. 했거든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1월에서 7월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순위가 엔솔이 2위에서 3위로 항상 조금 2위였는데. 네, 밀려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합친 거기 때문에 뭐 약간은 조금 뭐 걸러서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는 엔솔이 2위를 지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BYD가 확실히 유럽 공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좀 이번에 순위가 바뀌었고요. 그래도 엔솔이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또 순위가 떨어졌네요. 네. 지금 53% 성장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성장률보다 높아도 이게 BYD는 거의 2배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BYD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건 사실 자체적으로 여기는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자기들이 다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전기차는 우리가 배터리를 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보면서 지금 사실 모든 뭐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배터리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도 해야 사실. 되겠다.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삼성 뭐 SDI가 좀 전에 다시 보여주시면은 성장률이 32%인데 네.
점유율이 0.6%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것도 지금 되게 SD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CALB라고 하는 것도 중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거든요. 중국 한 3, 4위권 회사인데 밀렸어요 이번에. 저기가 처음으로 이제 SDI가 이제 CALB한테 밀리면서 중국 배터리가 확실히 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많이 체감이 되고 있고. 저 통계를 네. 중국 제외, 내수 제외하고 해외 시장에서만 이렇게 네, 자료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건데 네, 그 자료도 한번 보면 좋겠네. 그 자료 제가 다음번에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네. 다 볼 수 있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이 1등이었고요. 2등이 CATL이었고 3등이 BYD였습니다. 해외 마켓에서는. 네, 중국 제외한 마켓에서. 중국 제외에도 3위가 BYD예요? 네. BYD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사실 테슬라 유럽향 모델에도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국내 기업들도 BYD 지금 많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출시를 하는 이제 KG 모빌리티 예전 쌍용차의 전기차인 EVX 그에도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BYD 배터리가? 네, BYD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이 BYD 배터리가 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 흔히 말하는 LFP 배터리 중에서도 화재 위험이 월등하게 좀 낮고 그들이 말하는 배터리 셀은 블레이드 셀이라고 해서 굉장히 얇게 칼날처럼 얇은 셀을 만들거든요. 보통은 셀을 두툼하게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이 쉽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굉장히 얇고 길게 만들어서 내구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공간 활용도를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BYD의 주장인데 그걸 이제 쌍용차도 그 KG도 이번에 도입을 하고요. 유럽 회사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장성,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사실 아까 뭐 30몇 %씩 성장하는데도 점유율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 이번에 그 BMW 집세 CEO도 네. 이거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번에 모터쇼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나마라도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지금 뭐 유럽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명함도 못 내밀고 네. 한국 업체들이 그나마 좀 프리미엄 시장 쪽에서 좀 단단하게 점유율을 좀 지키고 있으니까 저 정도 수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저가 모델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때 좀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건데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 더 속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선진 시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선진 시장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정말 세계 탑 시장만 우리는 선진으로 보는데 바로 그 다음 티어가 우리나라거든요. 한국이 했던 정책이라든지 시장 변화가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독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보조금을 삭감하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했던 건데 제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국내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준 게 2011년입니다. 당시에 국고 보조금만 1,940만 원을 줬고요. 지자체 보조금 별도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1,500만 원을 주다가 갑자기 확확 줄죠. 18년에 이제 1,200만 원이 되고 19년도에 900만 원이 됩니다. 올해 지금 500만 원을 줬는데 내년이면은 이제 400만 원까지 줄게 돼요. 이게 단순히 액수만 봤을 때는 뭐 100만 원씩 계속 줄어서 크게 보이진 않을 수가 있는데 내년에 20%가 주는 거예요. 보조금이 20%가 줄게 되면은 판매량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건 사실 국내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좀 약간 위기감이 될 수가 있는 게 국내 전기차 시장 자체는 보조금을 하는 그런 보급 대수 시장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올해 22만 대, 내년 23만 대면 딱 그만큼밖에 못 팔아요. 근데 목표 달성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점점 줄고 해외 기업들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100% 상한선을 딱 맞추면서 많이 지금 계약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 타격이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같은 차량이 지금 직접적으로 오고 있고. 그거 좀 얘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판매가 많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네,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 표를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내수 전기차 시장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화물 포터 EV를 제외를 하면은 8.4% 제일 마지막에 아이오닉 보시면 6 지금 저거 400대예요? 8월에? 네, 8월에 400대 팔렸습니다. 네. 4월에 1,300대 팔리던 게 지금 8월에 400대 팔렸다고요? 네. 진짜 많이 줄었네요. 올해 들어서 7,600대밖에 안 팔렸어요? 네. 판매량을 보면 그래프로 보시면은 뒤로 갈수록 점점 그래프 각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이오닉 5는 전체 판매가 41%가 줄었습니다. 지금 올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뭐 식스가 그만큼 벌충해줘야 될 텐데 그것도 네. 안 되네. 그리고 아까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추가된 차량이 이제 보면 아이오닉 6랑 코나 EV 2대가 늘어났어요. 네. 차량 신차 2종이 늘어났는데 전체 판매는 8.4%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전기차가 판매량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보도를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판매가 늘면서 이게 뭐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첫 번째 텀이라고 할까요? 이제 실제 그 얼리 어댑터들은 다 구매를 했고 대중시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차량이 과연 이들이 맞냐라는 시장에서 지금 보조금은 줄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원래 얼리어답터들은 좀 비싼 거 사다가 그쵸. 그다음에 대중화 시장으로 가는 것에서 조금 비다가 그리고 대중화 시장이 워낙 시장이 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과정으로 본다면 이거 중국 회사들도 이거 똑같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1월부터는 보조금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판매량이 절반 3분의 1로 주니까 그러니까. 3월부터 다시 보조금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조금 올라와요. 근데 그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여름부터 다시 안 팔리고 있거든요. 보면은 BYD랑 테슬라가 최근에 판매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는 하거든요. 네, 네. 이유가 가격을 엄청 싸게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가 정책이라는 말로 지금 되게 비판을 많이 받긴 하는데 그것도 테슬라의 전략이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 테슬라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모델 체인지 기간이에요. 이번에 IAEA에서도 테슬라가 거의 뭐 5년 만에 같이 다시 복귀를 했고 모델 3 바꾸죠. 네, 모델 3 신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싸게 내놓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신차 변경 전에는 할인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모델 체인지 기간에 딱 맞게 지금 뭐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근데 시장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우리는 모델 체인지 기간이 아니지만 가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울며 겨자 먹기네. 네. 거기에 대한 피해를 지금 제일 많이 본 게 사실 미국의 포드 같은 회사들이고 포드가 올해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올해 모델 Y, 모델 3 모델 체인지 기간이 되니까 가격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4번인가 5번 낮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포드가 연초에 잘 나가다가 지금 또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다시 전환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연막 같은 지금 발표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하이브리드 전환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에 살짝 지금 무게중심을 옮길 뿐이지 전기차는 계속 꾸준히 지금 밀고 매출 나갑니다. 유지해야 되고. 네, 그죠? 엄청나죠. 경영적인 측면에서. 네. 그 짧게 3분기 전망, 실적 전망 좀 해주세요. 아, 네. 3분기 실적 전망 잠깐 해보면은 현대차랑 기아가 좀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이 많긴 한데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3분기까지는 판매량도 계속 뭐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다행히 성장률은 좀 많이 줄고 있긴 한데 그래도 3분기 성장세는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항상 뭐 3분기 되면은 이제 노사분규라든지 그죠. 네.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제 어제 밤까지 그 노사 협상을 했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마 타결안이 나올 것 같아 보여요. 그 나오면은 이제 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항상 이제 리콜 충당금 같은 그런 일회성 비용이 항상 3분기에 3분기. 오는데 예. 그런 모든 걸 다 감안하더라도 3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4분기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점점 아까도 보셨듯이 성장률 자체가 많이 줄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에 대한 이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월별 판매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전년 대비를 했을 때 1분기 때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습니다. 파란색이 올해고 주황색이 작년이거든요. 그 그래프 차이가 크잖아요. 작년 대비로는 확실히 더 높네요, 네. 파란색이. 2분기 때도 괜찮았어요. 3분기에 들어가는 7월, 8월 보시면은 비슷하네. 비슷비슷합니다. 더군다나 내수 시장에서는 7월 달에는 한번 역전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 그래서 9월 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9월에는 또 이제 긴 추석 연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좋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긴 한데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초랑 이제 올 4분기부터는 점점 좀 꺾이지 않을까. 주가가 그렇구나. 네, 좀 여러 가지 반영이 돼 거의 그대로 있죠. 반영이 되네요, 주가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프로TV의 유종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